굳이 다시 기름을 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좀 노릇하게 익혀주세요. 이게 사실 다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익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3분의 2쯤 익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뒤로 노릇하게만 한 번 더 익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상태로 좀 익히도록 하고 그 사이에 제가 소스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런데 소스가 요구르트 소스입니다. 네. 자. 저희가 사실 요거네즈 소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요구르트와 마요네즈를 반반씩 섞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거네즈. 네. 그래서 요구르트에 이제 요거트하고 마요네즈에 뒤에 이제 네즈를 섞어서 요거네즈라고 하는데 요걸 1대1로 섞어주세요. 사실 마요네즈로만 해도 되는데요. 일부러 사실은 요거트를 섞어서 칼로리도 조금 줄이고 산뜻함도 좀 살려주려고 하는 거죠. 아니, 마요네즈가 기름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녹으면. 전부 거의 기름이에요. 기름이죠. 네, 주재료가 기름이어서요. 그래서 요거트를 이렇게 많이 좀. 같이 섞어서요. 플레인 요거트로. 예. 그래서 이게 식초하고 설탕 동량으로 섞어주시면 거의 간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적당량씩 식초하고 설탕을 동량으로 섞어서 같이 혼합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샐러드 드레싱 하나가 완성이 돼요. 네. 자, 팬에 가서 한번 제가 뒤집어서 좀 노릇하게 구워볼게요. 자, 얘가 노릇하기만 되면 이제 요거 뿌려서 나가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앞뒤로 구워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할 때는 사실 오븐 구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오븐에 넣고 한 200도, 210도 정도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구워주시면 같이 노릇노릇하게 익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프라이팬 이용해서 노릇하게 구우셔도 상관없고요. 물론 이제 튀겨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튀김은 아무래도 좀 칼로리가 높아지고 또 드레싱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 재료를 잠깐 여기 제가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걸 먼저 드시죠. 사실 항상 집에 거의 있는 재료잖아요. 뭐 단호박은 없을 때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 재료들을 좀 보기 좋게 그냥 담아주세요. 그래서 아까 준비한 드레싱을 위에다가 좀 넉넉히 뿌려주세요. 마요네즈를 만들어졌지만 이제 요구르트를 섞어서 좀 산뜻한 맛이 나거든요. 자, 여기에 견과류 좀 준비한 거 있었잖아요. 또 뿌려주고요. 뿌려주시고. 자, 이 베이컨은 뭐 싫으시면 안 쓰셔도 괜찮아요. 호두도 좀 있으니까 군데군데 얹어주시면 사실 요거만으로도 식사가 가능할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만들어봤습니다. 아, 정말 와. 흔한 재료인데 고구마, 감자, 단호박이 이렇게 새롭게 요구르트 소스와 요거네즈 소스와 만나가지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두 가지 요리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김치 오므라이스와 요구르트 소스 고구마 구이를 복습해볼까요? 김치 오므라이스는 먼저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잘게 썬 김치, 양파를 달달 볶습니다. 김치가 익으면 찬밥을 넣어 골고루 볶아주세요. 여기에 고추장,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간을 합니다. 달걀은 소금을 넣어 푼 뒤 기름을 두른 팬에 부어 얇게 익혀주세요. 달걀이 반 정도 익으면 가운데에 볶음밥을 얹고 가장자리부터 감싼 뒤 뒤집어 그릇에 담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첩을 뿌리고 쪽파를 얹으면 김치 오므라이스 완성! 요구르트 소스 고구마 구이는 먼저 감자, 고구마를 냄비에 넣고 물과 소금을 넣어 3분의 2 정도만 익도록 삶습니다. 삶은 고구마, 감자, 찐 단호박은 올리브유, 파슬리 가루, 소금, 후춧가루에 버무린 뒤
달군 팬에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마지막으로 마요네즈, 플레인 요구르트, 식초, 설탕을 섞은 소스를 끼얹고 견과류와 구운 베이컨을 뿌리면 요구르트 소스 고구마구이 완성! 오늘의 요리, 김치 오므라이스와 요구르트 소스 고구마구이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건강밥상을 차려보세요. 자, 아주 흔한 어떻게 보면 김치볶음밥인데 네. 이렇게 김치 오므라이스로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네즈, 고구마, 감자, 단호박까지 있고요. 일단 밥을 요거부터, 먼저 좀, 밥부터. 예. 이걸 이렇게 아우 이게 정말 작품인데 이거 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 작품은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네. 어우, 입도 크세요. 근데 오히려 그냥 볶음밥보다 느끼하지 않으니까. 예. 담백하고요. 예. 다 살아있어요. 양파하고 김치하고 얘네들이. 예. 좀 아작아작 씹히는 느낌 있죠. 그럼 확실히 아주 달걀이 얇아요. 예, 옷에 그렇죠. 입힌 게. 얇게 흡착이 잘 되게. 예.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야,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되네요. 자, 이번에는 뭐부터 집어 먹어요?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거 저는 드세요. 고구마 좋아해요. 고구마. 예. 고구마에다가 이렇게 견과류 얹어가지고 베이컨하고 네, 그죠? 고구마부터. 저는 뭐 3가지 사용했지만 한 가지만으로도 해서 드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 감자나 고구마가 다 좀 뻑뻑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소스하고 이제 같이 먹게 되면서 좀 풍성한 그런 게 느낌이 없죠. 아, 아주 새콤하고. 산뜻하죠. 요구르트가 들어가서. 아, 요거 소스 많이 묻은 대로 한 번 더. 소스 너무 맛있네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따뜻한 겉면만 이렇게 노릇하게 구워진 그쵸. 이 감자나 고구마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려요. 예. 세상에 있었어. 무슨 고급 레스토랑인 것 같아. 사실 알고 보면 그런 데서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예. 네. 오늘은요, 진짜 남녀노소가 모두 다 좋아할 만한 네. 그런 2가지 요리 선보여드렸고요. 내일이 정명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매일 밥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내일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몸에 좋은 가지와 새송이버섯이 닭고기를 만나 덮밥으로 탄생했다. 매콤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가지 새송이 덮밥과 향긋한 시금치와 쫄깃한 버섯을 상큼하게 버무린 시금치 샐러드. 절대 놓치지 마세요.